대구시의회가 지난해 택시노조 간부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기 위해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3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져 50%를 넘어선데도 불구하고 신입생 정원 채우기는 여전히 힘겹습니다. 연말을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밤에는 물론 아침 출근길, 점심시간대에도 기습 단속이 이뤄집니다. 경주 월성 내부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와서 쌓이는 곳이 있겠고 주말에도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영하 0.8도, 봉화는 영하 5.7도로 어제와는 다르게 전 지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또 봉화와 청송 등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6도가량이나 더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각별히 보온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5km 상공에는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는 점차 눈구름으로 발달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하늘은 맑겠지만 오늘 같은 강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9천여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택시노조 간부들을 일본에 연수를 보냈고 그 돈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대구시의회가 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는커녕 당초 없던 예산을 만들어 넣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노총 택시본부 간부 68명의 일본 연수비 9,300만 원과 넉 달 뒤 노조 간부 60여 명의 2박 3일 워크숍 비용 1,950만 원은 택시 근로자 선진교통 문화체험 비용으로 배정된 1억 5,60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대구시 예산에 편성됐을까? 취재진이 지난해 8월 말 대구시가 작성한 예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다른 항목과는 달리 선진교통 문화체험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의회 예산심의에서 갑자기 한국노총 택시본부가 사업 주체로 적힌 한 장짜리 1억 2천만 원 사업계획서가 등장했고 대구시의회는 여기에다 3,600만 원을 올려 1억 5,6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으로 대구시 예산부서의 타당성 평가는 물론 시의회의 심의나 조정 과정도 없었던 셈입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올리지 않은 예산이 중간에 예산 시의회에 올리기 마지막 단계에서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대부분 이런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정말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한 시의원은 지난 10월 이 예산으로 집행된 워크숍에 참석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도시철도 이런데 한 2천 원 이상 투입하고 버스들 투입하는데 그 브랜드 택시들은 CNG 택시들 하에 10억 20억 그 정책 실패에도 전 관계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산 편성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계획서와 달리 엉뚱한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정산 증빙 서류도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앞으로는 특정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선진교통 문화체험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해 지역기업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증가로 전년보다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의 4만여 개의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2%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도 3.4%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영상, 통신 분야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하락했지만 차입금 의존도는 2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이 작년보다 38%나 늘어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은 1,228만 3천 톤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08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열연강판의 지난달 수입 단가는 톤당 $546로 작년보다 6.3%가 떨어져 3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수입 단가도 계속 하락해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합인면에 있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한 동을 모두 태워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자산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70여 명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창고 안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뭐니 해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이죠. 그런데 취업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원 채우기조차 힘든 곳도 있습니다.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 얘기인데요.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생산 현장의 필수인 선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대부분 한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과 다르게 먼저 취업을 해서 일찍 취업하여 젊은 시절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대구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올해 50.8%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 24.1%에서 2배 이상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중학생들의 인문계고 쏠림 현상은 여전해 특성화고등학교마다 정원 채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일반 전형 경쟁률은 0.84대 1로 700명 이상 미달 사태를 보였습니다. 17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만 정원을 채웠고 2개 학교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뒤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무조건 대학부터 가야 한다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가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재익자 전형으로 해서 뭐 중앙대학이라든지 한양대학이라든지 대구의 경북대학교라든지 전국에 있는 유수대학의 4년제 대학의 무시험으로 정원의 8%까지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도 취업길이 열려있는 특성화고 외면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와 오늘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구와 서울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서울 방문 관광객을 대구로 유치하고 대구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관광자원 공동 홍보, 숙박 연계와 대표 관광축제 상대도시 홍보, 시티투어 상호 할인 상품 개발, 직원 교환 근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선정 2014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대구 지역에서 7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고등학교는 행복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달성고와 취업 명품 교육의 제1여상이 포함됐고, 중학교는 성곡중, 사대부중, 논공중, 초등학교는 덕인초등학교와 내당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지원을 꾸준히 한 결과라며 선정학교에는 상금과 인증패를 주기로 했습니다.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밤사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흥가 밀집지와 연결된 도로상, 영하의 날씨에 경찰의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1년 중 11월과 12월, 연말 2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평균보다 10%가량 많고 특히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집중되다 보니 교통경찰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이 가까워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는 평소보다 단속이 조금 많이 되고요. 연말 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아침 출근길과 점심시간대 기습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4시간이던 단속 시간이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8시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사망사고 많은 지점과 유흥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심야, 주간, 새벽 시간대를 나누어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1,700건이 발생해 총 67명이 숨지고 4만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되고 12일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게릴라식 음주 단속이 실시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서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648억 원짜리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따내려고 다른 회사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형식적인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담합 행위로 공공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친 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단속해서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업체 실제 운영자, 관리자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주 4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에서 서민들에게 100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300에서 80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업을 했고 대출자 이름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써왔습니다. 경주 월성 내부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 내부의 건물터와 유적 분포를 확인하는 발굴 작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월성은 2세기부터 신라가 멸망한 10세기까지 800여 년간 신라 왕들이 대대로 거주하는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월성 발굴 조사는 1915년 최초로 이뤄진 뒤 수십여 년 동안 대략적인 토층 상황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을 둘러 만든 곳인 해자 규모가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레이더 탐사에선 14곳의 대형 건물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형 건물지,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하고 그리고 도로, 또 연못지 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월성을 ABCD 4개 지구로 세밀하게 나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월성 지구의 중심지인 C지구를 중심으로 시굴 조사를 우선 실시해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후 발굴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 면적은 5만 7천 제곱미터이며 고고학 분야 조사원 30여 명을 포함한 월성 발굴 조사단을 구성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우선 시굴이 끝난 다음에 문화재 발굴 전문 기관에 관련한 우선 전문가들 또 매장문과 문화재 위원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발굴 현장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방문객을 위한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시민회관이 을미년 새 첫 공연을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하고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새 음악회는 마에스트로 박지훈의 지휘로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소프라노 류진교, 마혜선, 백민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협연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시민회관에 관람 신청을 하면 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내년 1월 2일에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영진전문대학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준비 중인 대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에 실시된 이번 교육과정은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가 지난 7월 대구시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개설했는데 중개 업무와 직업윤리 등 12개 과정을 교육합니다. 1기 교육생을 수료한 데 이어 이달 17일과 다음 달 7일, 14일, 21일 등 4차례 더 실시할 예정인데 신청은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카자흐스탄 세계대학과 정부와 교류 협정을 맺고 물리치료학과 공동 설치와 현지 재활병원 설립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세계대학은 카자흐스탄 최초로 물리치료학과를 개설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편입이나 복수학위 형태로 학생들을 보내서 교육받도록 합니다. 또 동카자흐스탄 주정부가 내년 6월에 개원할 예정인 재활병원의 운영과 물리치료 인력 지원을 돕기 위해서 현지 병원장과 의사 6명을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 연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대가면 용흥 3리 주민, 또 용흥 2리 주민, 옥성 1, 2 주민들께서 각각 5만 원, 성주군 수륜면 개정 1, 2 주민들이 2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주군 벽진면 여기환회 생활개선회원 1동이 10만 원, 성주군 용암면 1, 2 김흥규와 주민들이 32만 원, 성주 어린이집 교사들이 10만 원, 구미 지산초등학교 33만 4,880원, 청도군 강남면 화리경로당 회원들께서도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영하 0.8도, 봉화는 영하 5.7도로 어제와는 다르게 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봉화와 청송 등 북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칼바람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6도가량이나 더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5km 상공에는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찬바람은 점차 눈구름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때문에 우리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 현재 영하 2도 보이고 있고요.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4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한라산에 종일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등산지는 새벽 한때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어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새벽 사이 눈이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영하권의 맹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